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진짜 가마솥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대구 달성군에는요, 기온이 37.8도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더웠겠죠. 자, 지금까지도 더웠는데 오늘 8월 1일입니다. 올여름 앞으로 얼마나 더 더울까요? 이번 여름에 비는 더 이상 안 오는 걸까요? 푹푹 찌는 여름의 절정 8월의 첫날 기상청 연결해서 더위 전망 알아봅니다. 자, 서울시가 커피 찌꺼기 재활용에 나섰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종로구 커피 전문점 45곳을 대상으로 커피 찌꺼기를 수집합니다. 이들 매장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가 하루 평균 2.5톤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은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친환경 생균 퇴비, 사료 만드는 데 씁니다. 이걸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렸다면 연간 약 11억 원가량을 쓰게 되는 건데 재활용해보는 시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울시는 2달 정도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이를 확대 적용해보겠다는 계획인데요.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시정 더욱더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제임스 모리슨의 Precious Love 오늘 첫 곡이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자, 여름의 절정 8월입니다. 이번 한 달 정말 무사히 지나가야 할 텐데요. 기상청이 예상하는 이번 여름의 날씨 그리고 대처법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위험기상대응팀 최정희 통보관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통보관님, 그 올여름 장마는 끝난 거예요, 확실하게? 네,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장마가 마른 장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올여름 장마는 어땠습니까? 비가 좀 많이 왔나요? 예, 평년 수준으로 적지 않게 왔는데요. 네. 제주도나 남부지방은 장마가 6월 중순에 시작해서 7월 중순에 끝난 경우로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6월 하순에 시작해서 7월 하순에 끝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 30년, 즉 1981년부터 2010년까지 평년 대비 유사한 분포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평년보다 다소 많은 강수량 분포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비슷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더 많이 온 지역도 있고 그렇다. 네. 이런 분석이군요. 네. 자, 그런데 또 지난주 금요일쯤에는 그 서울, 경기, 충남 중심으로 비가 왔어요. 네. 호우주의보 내린 지역도 있었는데 자, 이제 장마도 끝났으니까 앞으로 좀 올여름에 특히 8월에 비가 더 올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장마가 끝나더라도 상층 고함대가 다시 발달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공에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에 의한 강한 국지성 강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특히 열대 서태평양상에서 그 태풍이 접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강한 대기 불안정에 의한 국지적인 집중호우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좀 국지적으로 비가 올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자, 태풍 같은 경우 올해 1호 태풍은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비껴갔습니다. 자, 네. 태풍은 더 안 올까요? 현재까지 그 태풍의 발생수는 평년보다 적은 편입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올해 여름철 태풍 전망은 라니냐의 영향으로 평년 대비 태풍 발생과 우리나라의 영향 태풍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예. 현재 북서태평양은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고 태풍의 진로가 중국 남동부 지역이나 우리나라를 향할 경우에는 비교적 단시간 내에 영향 가능성도 높아 최근 고온화 현상 경향을 고려할 때 강한 강도를 유지할 수도 있어 주의가 여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게 참 태풍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사실 말이죠. 특히
주말에 야구장 가시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날씨 예보를 듣고서 엄청 그 계획을 수정하거든요. 가끔 보면은 그 일기예보가 빗나갈 때 있잖아요. 네. 통보관님 그 슈퍼컴퓨터도 있고 요즘 뭐 빅데이터다 해서 뭐 오차도 적을 것 같은데 네. 그 일기예보 빗나갈 때는 그 왜 그렇습니까? 네, 예보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를 보면 관측, 그리고 수치 예보 모델, 그리고 예보관의 의사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요소에 포함된 다양한 오차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기예보를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예. 특히 올여름에는 일본 동쪽에서부터 베링해 부근까지 상층고압대가 강하게 발달해서 정체하면서 기압계의 흐름이 일반적인 편서풍과 같은 동서 흐름이 약화가 되고 남북 흐름은 강화되면서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는 폭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예. 이에 따라 기압계의 분석 난이도라든지 예측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면서 날씨 예보에 어려움이 좀 많았네요. 약간 그 주관적인 의사결정도 들어가긴 하는군요. 네. 이런 부분들. 어찌됐건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일기예보가 좀 잘 맞아서 그 농작물이랄지 아니면은 어업하시는 분들이랄지 일반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좀 이런 부분 좀 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보관님. 네, 더 자,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7월이 상당히 더웠잖아요. 네. 이제 8월 됐는데 8월은 더 더운 거죠? 네, 일반적으로 8월이 더 더운 경우가 많죠. 네, 이제 8월 더위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가운데 낮 동안에는 또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무더운 날이 많겠는데요. 예. 밤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또 열대야까지 이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예. 따라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열대야 현상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8월까지는 지속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내내요? 내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네. 만약에 낮 동안에 비가 내린다거나 지면이 조금 식는 그런 경우라면 열대야는 지속성이라기보다는 조금 단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올해는 9월까지 더울 거다. 추석도 이게 방심할 수가 없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7월 22일에 발표된 3개월 전망에 따르면요. 네. 9월 전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고 후반에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 9월의 전체적인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요즘 더위가 막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막 갑자기 더워졌다가 갑자기 막 비가 내리기도 했다가 좀 변덕스러운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일기예보가 빗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번에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런 어떤 변덕스러움이 좀 관측이 또 되고 있는지요?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기압계가 상당히 좀 예년과 다른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 과거 통계를 좀 한번 살펴보면 2011년에 발표된 장마 백서에서는 1994년을 기점으로 해서 장마 종료 후에 마른 기간, 건기라고도 하죠. 이 네. 특징이 점차 약화가 되고 8월의 강수는 과거보다 상당량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는 강한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국제적인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경향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 통계 분석의 경향에서 보여주듯이 앞으로도 이러한 날씨의 변화는 심해질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게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 정말 극과 극을 오가는 날씨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인가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여름 유독 덥고 습하다라고 느끼는 게 이게 틀린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열대야나 폭염, 비 피해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폭염이나 호우 관련 특보가 발표가 되면요. 라디오나 TV 등의 최신 기상 상황에 주목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폭염이나 열대야의 경우에는 일사병이나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에 대비해서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고
냉방기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전과 같은 전기 장애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또한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는 5도 내외로 유지해서 냉방병을 예방하는 게 좋겠고요. 호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강계곡, 야영객들과 저지대 및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 주민들은 안전제대로 빠르게 대피하고 불어난 계곡은 절대 건너지 않아야 하고요. 전신주나 고압 전선 접근에 주의하고 최신 기상 정보를 주의 깊게 청취하는 등 여름철 기상재해 예방 관련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대처하셔야겠습니다. 네, 톰버님,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청취자분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대처법이잖아요. 네. 네, 특히 그 라디오의 그 최신 기상 상황 주목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더 나아가서 사실 이런 지구 온난화가 좀 심해지고 있다,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정말 이게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네. 분석들도 많은데요. 이게 지구 온난화라는 개념이 좀 막연하기도 해서 시민들이 정말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그 기상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매해 전 지구적으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어떤 기온 패턴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평년 대비 기온이 전반적으로 대체로 다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기온이 높다라는 것은 이 대기가 수증기를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는 그러한 수증기가 한 곳에 많이 모임으로써 호우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 또 반대로 어느 한 곳에서는 반대급부로 네. 장마가 아닌, 그러니까 많은 비가 아닌 그 반대로 가뭄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렇군요. 극과 극의 어떤 기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 영향이 없진 않다. 확실히 그런 영향이 있다. 지구 온난화의 그런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방금 전화 연결하는 중에 지금 사무실에 계시죠? 네, 사무실입니다. 네, 뭐 밖에서 뭔가 비상 방송도 막 들리는 것 같은 것 같은데 그 전화기 넘어서요. 뭐가 네. 좀 특별한 예보가 있고 그런 겁니까?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최근에 장마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난 시점이 됐는데 예. 또 소나기라고 하는, 일단 이거는 정말 국지성이 너무나 강한 그런 기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자주 나타나고 있고 주말 동안에도 많이 나타났잖아요. 예. 또 이번 주 내내 그런 대기 불안정의 어떤 강한 국지적인 또 소나기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서 그런 예.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열심히 또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관련된 내용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그 국민들이 계속해서 그 기상 상황을 좀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가 뭐 최선을 거의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YTN 기상캐스터들만큼 고우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혹시 방송 중에 잡음이 들어가서 혹시 듣기에 좀 거슬렸거나 좀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위험기상대응팀의 최정희 통보관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 운전을 하는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6년 정도 됐습니다. 야간에 근무를 하다 보면은 술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는 핸드폰 같은 거 잊어버렸을 때는 충전도 이제 방전이 다 돼가지고 안 됐을 때는 제가 직접 충전까지 해가지고 전화 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전화기에 그 요즘 내장돼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귀중한 게. 그 다음날이라도 전화가 와요. 고마워하죠. 서로 손님도 좋고 나도 좋고 뭐 너희 좋고 매부 좋고 이게 아닌가 싶어요. 휴가철이라서 지금 손님이 상당히 없습니다. 야간에도 진짜 산악금 하기도 굉장히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상당히 불편하죠. 지금도 에어컨은 뭐 지금 2단 손님 또 타면 이제 3단까지도 이제 올리고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좀 손님도 없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희석 개입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하니까는 지금 없습니다. 항상 편안하게 안전에 좋고 조바심 내다 보면은 위반도 하게 되고 과속도 하게 되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냥 순리대로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고도 안 나고 그리고 위반도 안 하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바심 안 내고 하는 게 안 좋은 운전이죠. 기사님들 덥지만은 이겨내면서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말은 덥고 손님은 다들 휴가를 갔는지 줄고 참 이런 상황에서도 좀 조바심 내지 말고 또 승객들을 생각하면서 또 운전자들을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살자. 우리 이태영 택시기사님의 통통 메시지였습니다. 아, 참 시원시원하시네요. 네. 특히 그 야간에 근무하다가 휴대전화 두고 내리는 취객분들 충전까지 해서 찾아드린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이 뭔가 좀 그 프로의 어떤 느낌도 나고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믿음직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이태영님 정말 힘내시라고 오늘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저희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샵 0945번으로 다른 분들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비용 부과됩니다. 참여하시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끝곡은요 비욘세의 목소리입니다. Listen 잠시 들어보시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2부 첫 순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떠나봅니다. 오늘 경기도로 떠나고요. 경기도에 일자리 관련 소식 들어와 있네요. 일자리 정책과 이한준 고용복지서비스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게 있던데 어떤 곳인가요? 예, 고용 플러스 센터는 과거에는 취업상담이나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하고요. 예. 복지상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또 신용회복상담은 서민금융센터로 흩어져 있었으나 경기도민들에게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고용복지 브런치센터는 그 실업급여 지급, 직업훈련, 직업성공 패키지, 경력단절 여성, 제대 군인 취업 지원, 기업에서의 면접 대응 요령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14년 1월에 전국 최초로 남양주 센터를 비롯해 동두천, 김포, 구리, 수원 등 10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그 실업급여 같은 거 이제 퇴사하고 나서 이제 신청을 하거나 상담받고 교육받고 이럴 때 뭐 일자리 센터 이런 데서 네. 찾아가고 복지 상담은 또 다른 데서 받고 뭐 신용 관련된 내용도 좀 다른 데서 받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한 곳에 모은 그런 곳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설치되고 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2014년에 처음 설치가 됐으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반응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014년 1월에 남양주 고용복지프로센터가 설치되고, 네. 파주 의정부 등에서 10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 그 취업 실적은요, 양적으로는 전년 대비 22.4%가 증가되고, 전국 평균 11.4%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네. 질적으로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안정화되고 활성화되면서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방 간의 협업을 통한 융복합 행정의 선도 모델로実施되고 있으며 정부 3.0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총리상 수상됐고 민원행정
대선 우수 사례 경진대에서도 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팀장님 이용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 보시면은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그전에는 네. 여기저기 뭐 일자리 업무를 보려면 또 시청에 가야 되고. 그렇죠. 또 실업급여나 이렇게 받으려면 고용센터를 가야 됐었는데. 네네. 상당한 불편한 거를 우리 도민들께서 불편한 것을 느꼈고. 그래서 이거 한 곳에서 하니까 상당히 네. 좋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단순히 딱 일자리만 이렇게 놓고서 보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고용복지프로센터만 방문하면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우선 편리하고요. 네. 그리고 또 세일센터, 예. 자활근로, 제대군인 지원까지 또 미소금융, 햇살론까지 지원받게 돼서 더 좋다. 세일 인턴 네. 사업. 이게 이제 경력단절 여성 관련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 또 그 밖에 햇살론, 미소금융 네. 같은 신용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또 서비스를 다른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예. 또 여러 기관이 협업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예.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을 둘러싼 환경을 고려해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처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네. 일자리와 또 신용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들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일자리 정책과의 이한준 고용복지서비스 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8월에도 함께합니다, 선생님. 네네. 8월 이제 휴가 많이들 떠나십니다. 선생님은 네. 안 가세요? 저는요, 네. 너무 바빠서 9월 추석 이후에 휴가를 보내려고요. 가을 휴가네요, 가을 휴가. 네네, 좀 미뤘어요. 참. 이 휴가 정말 모든 직장인들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누구나 꿈꾸는 네. 아주 여름 바캉스 네. 이 시절이 왔습니다. 휴가라는 표현을 좀 배워보도록 하죠. 네. 많은 분들이 기대 중이실 이 휴가 오늘 네. 배워볼게요. 휴가는 자체가 한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어에서도 이 휴가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데요. 중국식 발음은 시오지아. 휴자, 시오지아. 휴자. 네, 잘하셨어요. 이때 시우란 단어는 네. 휴가 할 때의 휴자고요. 그다음에 휴자. 그렇죠. 쉴휴자. 찌아는 뭐 거짓 가짜도 되지만 이 휴가 할 때 가짜 바로 중국식 발음 휴가. 찌아라고 합니다. 자, 네. 휴자, 한 번 더. 시우지아. 휴자. 네, 좋아요. 자, 그럼 여름 휴가잖아요. 네. 뭐 여름 휴가라고 특별하게 부르나요? 네, 여름 휴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여름 휴가, 여름 방학은 暑假. 시우가 아니라 슈네요, 이거는. 네, 슈예요. 슈자, 한 번 더. 暑假. 슈자. 네, 이때 슈 발음하실 때는 혀를 조금 말아가지고 살짝 말린 발음으로 슈, 쇼, 슈. 쇼. 네, 그렇죠. 슈는 더울 서자. 바로 여름을 뜻한 슈. 단어거든요. 그래서 슈자 할 때 슈자 발음을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한 번 더. 슈. 슈자, 쇼자, 슈자. 쇼자.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휴가는 그냥 슈자. 네. 옆으로 쭉 갑니다. 슈자. 네. 어디가? 슈자. 휴가가. 근데 여름 휴가는 슈자. 그렇죠. 내려가는 슈자. 한번 쳐져요. 더우니까. 맞아요. 너무 더우니까. 네. 슈자. 네, 슈자. 여름 휴가 가야 돼.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발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가는요. 중국식으로 슈자. 슈자, 슈자. 슈자, 여름 휴가는 슈자. 슈자, 슈자. 슈자. 네, 여름방학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유용한 표현이네요.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저도 여름 휴가 슈자
앞두고서 계획 짜는 중입니다. 9567번님, 중국어는 좀 더 공부해서 다음번에 꼭 가보려고요. 네, 중국에 가보신다는 얘기 같군요. 자, 다 함께 중국어 계속 들으면서 친숙해지다가 중국어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다가 다양한 지식도 알게 되고 중국어에 가면은 더욱더 많은 것들 얻어서 돌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같은 번호로 열려 있고요. 우물정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비용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Summer Girls입니다. LFO의 노래입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기자, 오늘은 인천시 출입하는 출입처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 나와주시죠. 목동훈 기자. 예, 목동훈 기자입니다. 자, 인천하면은 지금은 도시철도 2호선,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뭐 지난주에도 개통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주말 상황 어땠습니까? 인천 2호선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 30분 검단 오류역과 인천시청역 등 4개역에서 첫 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운행 첫날에만 10만 명이 넘게 이용했는데요.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30일 오전 10시 27분께 서구청역과 인천과자역 5.1km 구간 6개 정거장에서 전력 공급이 갑자기 끊겨 15분간 운행을 중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 이날에만 신호장치 통신장애 등 6건의 고장이 발생해 하루 동안 1시간 넘게 운행이 멈췄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31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인천 2호선 개통과 함께 노선이 전면 개편된 시내버스의 경우 토요일 오전까지 도착 정보 등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네. 이게 첫 출발은 약간 삐걱거리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오늘은 그 개통 이후 첫 평일이었거든요. 출근 시간대에는 큰 문제 없었습니까? 저희 경인일보 사회부 기자들이 출근 시간대 인천 2호선과 시내버스 운행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네. 다행히 2호선은 큰 문제 없이 운행됐습니다. 시내버스는 노선이 변경된 사실을 몰라 당황하는 시민들이 좀 있었는데요. 인천시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에도 노선 변경 사항에 대해 문의하거나 항의하는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아, 시내버스가 이제 2호선 개통과 함께 좀 변경이 됐는데 이 사항을 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2016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대회, 이게 인천에서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2016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회는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과 신기술 발굴 등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입니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한국드론협회 등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0월 22일과 23일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비 2억 원이 지원되며 드론 레이싱 선수 등 5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 기간에는 드론 레이싱 대회, 드론 전시회와 체험 행사, 국제 컨퍼런스 등이 진행됩니다. 인천시는 이번 대회가 드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드론 시장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드론에 대한 그 무인 소형 비행기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고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취미상으로도 즐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인천시 차원에서도 드론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천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8대 전략 산업을 선정했는데요. 네. 그중 하나가 로봇입니다. 인천시는 서구 로봇랜드에 짓고 있는 로봇연구소에 드론 연구개발 인증센터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네. 드론 경기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에서 어떤 그 드론 관련 정책들 나오고 실제화되는지 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부가 인천역 복합 역사 개발 사업 이 부지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국토교통부는 경인전철 인천역 일원 2만 4천 제곱미터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역 일원은 용도 지역과 상관없이 업무, 판매, 숙박, 문화, 영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대폭 완화되고 숙박 판매시설의 경우
관련법이 정한 주차 대수의 60%만 갖춰도 됩니다. 인천시와 코레일은 이곳에 인천역 복합역사를 건립할 계획인데요. 예.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인천시와 코레일은 민간 자본으로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복합역사를 2019년까지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동훈 기자, 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정확하게 뭡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예. 건폐율, 용적률, 건물 높이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인천역 일대가 그 용도 지역과 상관없이 뭐 업무, 판매, 숙박, 문화, 영모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됐다 이 말이군요. 네, 정부가 작년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제도를 처음 만들었는데요. 네. 이 제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아,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으로 첫 사례가 인천 지역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인터뷰해보니까 인천 시내버스 노선 바뀌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전체 215개 노선이 있는데 지하철 중복되는 30개 노선이 폐지되고요. 15개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미스터 빅의 와일드 월드 준비했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